나 보는 순간에 네. 그 개그맨 개그맨 이용식. 이용식의 사위. 예. 근데 너무 닮았네. 깜짝 놀랐네. 딜러까지 하나 했어. 저희 카붐에서는 중복 문의를 예방하고 실매물을 인증하기 위해 판매가 완료된 차량은 판매 완료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믿고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차 매입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은 아반떼 AD를 보러 가고 있지. AD.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내가 견적을 이미 내놨고, 그래서 손님 차 보고 감가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없으면 그냥 사면 돼. 근데 만약에 형이 보기에 감가할 게 많은데 고객은 이제 막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는 처음에 제시받은 금액이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나 깎인다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일단은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손님한테 결정을 맡겨야지 뭐. 내 차가 아니니까. 그럼 만약에 가셨다가 음. 나는 이 금액이 절대 못 팔겠다 이러면은 그냥 못 사고 오는 거 아닌가요? 빈손으로 와야지. 근데 통상적으로 나는 뭐 헤이딜러나 이런 게 아니니까, 헤이딜러로 매입하는 거는 10대 한 대 있을까 말까니까 그거 외에는 다 되지 웬만하면. 헤이딜러로 하면은 너도 알겠지만 금액을 좀 세게 놔야 되니까 감가할 거를 만들어서라도 감가를 한다면 오늘 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다 조회해서 당장 매입해도 되는 금액으로 안내를 하고 보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 뭐 실패할 확률이 높거나 그러진 않지.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데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스케줄을 안 잡으려고 하는데 9시 50분이니까 아침도 아니지 사실. 근데 또 이렇게 막히네. 그럼 오늘은 어디로 가시는 거죠? 오늘 잠실. 서울 가는 게 더 힘들어. 왜냐면은 차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같은 시간인데 키로수가 좀 더 많은 뭐 수원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안양은 사실 1시간 반이 안 걸리지. 안양은 키로수는 더 나오는데 시간은 부드럽고 멋지네. 저기 섞이네. 시간은 한 40분이면 가기도 하니까 안양까지는 1시간 반이면 사실 우리가 충청도까지 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울은 서울은 너무 막히네. 형 이번에 물론 판매도 하셨지만 차도 이제 매입하러 제주도까지 다녀오셨잖아요. 그치. 구입하러 가시면은 뭐 딱히 정해진 지역 없이 뭐 가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 팔고 사고가 돼야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왕복 교통비도 그렇고 가면 하루는 또 있어야 되잖아. 그쵸. 이래저래 2-30은 쓸 텐데 금액도 금액이고 시간도. 이번에는 운이 좋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는 일이었으니까.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아반떼 AD는 인기가 좀 많은 편인가요? 20대? 그러면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아반떼를 항상 보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중저차 생각하면 아반떼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 그쵸. 그래서 아반떼는 항상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인기가 있고, 나는 지인들이 1000만원짜리 경차를 사러 오면 아반떼를 추천하는 편이지. 왜냐면 경차는 고속도로 타거나 할 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1000만원대에서 차량을 구하면 아반떼를 추천하는 편이야. 아반떼 AD만의 장점 알고 있으신 게 있나요? 완벽하게 무난하다? 큰 장점이라기보다 정말 무난하잖아. 질리지 않고 무난하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지금 봐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던데. 맞아. 자, 그러면 형이 생각하시는 준지형 차를 추천하는 순위는 혹시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준준형 차들이 뭐 아반떼, SM3, 뭐 크루즈, K3 뭐 이 정도가 있잖아. 순서라고 한다면 1, 2, 3위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크루즈랑 SM3는 같은 수준인 것 같아. 왜냐면 크루즈도 뭐 미션의 슬립이라든가 약간 차가 좀 덜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추천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정비의 어떤 불편함.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부품값 자체가 좀 세기 때문에 SM은 그래도 미션이 좀 잘 망가져.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미션이 망가져 있는 사례들이 꽤 있어. 사실 SM3 같은 거 요즘에 저렴하잖아. 그래서 샀는데 뭐 150만원씩 수리비가 된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손해가 난다고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반떼, K3는 뭐 사실 똑같은 차니까 걔네를 사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반떼나 K3가 1000만원이면 비슷한 크루즈나 SM은 800? 그 정도에 형성돼 있어. 100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20%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반떼나 K3는 수출이 나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금액이 안 빠져. 왜냐면 수출은 20만 킬로든 30만 킬로든 사가니까. 근데 만약에 SM3가 20만 킬로 30만 킬로다, 그럼 가치를 아예 잃어버리지. 내가 주행이 정말 많다면 K3는 아반떼로 갈 필요가 있지. 그럼 형은 상사에 있는 차들이 꾸준히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그런 차량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원래 처음부터 매입업자였고 15년 전이지 벌써. 와. 그때부터 매입을 시작했어. 갖고 있는 돈이 그때는 한 3천만 원 있었나? 그때는 100만 원짜리 뭐 200만 원짜리 차도 많았어. 그때 차를 갖고 왔던 게 신차 영업소. 신차 영업소에서 이제 신차를 팔면서 나온 차들을 그 신차 영업사원한테 받은 거지. 내가 그 신차 영업소를 어떻게 뚫었냐면, 어디 가서 뭘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쵸. 맨 처음에는 엔카의 이제 개인 매물들을 살펴봤어. 엔카의 개인 매물을 올려놨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신차 영업사원들이 많았어. 마침 또 우리 내 지역에 있는 개인이 올린 차가 있길래 전화를 했지. 근데 마침 또 르노 삼성 직원이었던 거야. 그 형이랑 나는 아직도 차를 사고 팔고 해. 그 형한테 최근에도 받은, 우리 최근에 벤츠 2대 하얀 거 검은 거 하나씩 찍었잖아. 그거 최근에 그것도 그 형이 한테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연을 만들기 시작해서 신차 영업사원한테 했고, 그 다음에 또 영업소 하나를 뚫어야겠는 거야. 그 영업소 하나를 뚫으려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쉐보레로 갔어. 가서 뭘 달라고 하기 민망하잖아.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코스트코 가가지고 음료수를 몇 박스를 샀어.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 있는 대로 올라가. 음료수를 계속 주는 거야. 그냥 명함도 안 줘. 나도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때가 20대였는데 좀 마음이 그래서 음료수만 갖다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님이 있었어. 이사님. 근데 그 이사님이 나한테, 아니 근데 왜 맨날 음료수만 갖다 주고 왜 오는 거예요? 뭐 하는 분이에요? 물어보는 거야. 아, 저 중고차입니다. 이랬더니, 아니 그럼 명함을 줘야지. 왜 맨날 음료수만 주고 가요? 그게 2달 차. 음료수만 갖다 준 지 2달 차에 처음으로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와, 진짜 맨땅에 헤딩하신 거구나. 그럼 그래서 거기서 뭐 형님 동생들 생기고, 그 사람들이 또 누구 소개시켜주고, 신차 영업사원분들한테 차를 받기 시작해서 거의 한 7, 8년을 그렇게 했고, 하다 보니까 문의가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은 신차 영업사원, 뭐 중고차 딜러, 일반 개인분들도 당연히 지금 많고, 카보험 보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오래된 사람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차를 받아오는 곳은 그렇다. 나는 경매장은 안 들어가 봤거든. 경매장에 들어오는 차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 약간 돈에 쫓겨서 차를 정리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대부분. 차 상태가 올바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뭐 해보신 분들은 또 많이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 다 관리는 안 하지 않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경매장 차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요즘엔 그리고 헤이딜러 정말 가끔 하고, 그 헤이딜러 외에 이제 타사들도 또 있잖아. 근데 그 회사들 거는 약간 이렇게 손님을 만나서 금액을 무조건 많이 깎아야 되는, 그걸 난 되게 힘들더라고. 나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내놓잖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냈어. 그럼 나는 가면 하자가 없으면 3천만 원을 사오거든?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잖아. 뭐 단돈 얼마라도 하자가 없어도 깎아야 되는 상황이야. 왜냐면 입차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 가격 1등이 가서 차를 보게 되는 건데. 맞아, 그렇죠. 그럼 무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그래서 그건 나랑 안 맞고. 근데 또 막상 그렇게 왔는데 또 감가를 당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치, 안 좋지. 근데 너도 알겠지만 중고차를 정리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통상적으로는 다른 차를 사기 위한 자금일 경우가 많아. 그렇죠. 딜러가 온 김에 정리하시는 분들인 거지. 그래서 나는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 물론
경매 입찰해서 좋은 값을 받아보는 건 좋은데 한 번은 더블 체크. 헤이딜러도 입찰했으면 일반 뭐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 딜러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헤이딜러 금액이 맞는지, 혹시 너가 헤이딜러 금액 맞춰줄 수 있으면 너가 사가라, 이런 식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거지. 근데 딜러가 그럼 코멘트가 있을 거 아니야.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더블 체크 한번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지인들도 성향이 다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단돈 몇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 막 비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쵸. 어떤 사람들은 되게 쿨하게 너가 금액 내고 가져가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지인들이 차를 판다고 할 때도 헤이딜러 먼저 확인해봐, 그리고 나한테 금액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헤이딜러를 할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줬거든? 근데 가끔 내가 저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차가 나한테 잘 안 나와. 왜냐면 그 금액에 할 수 있는 다른 딜러한테 얘가 아는 지인이 있었나 보지? 글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 아, 그렇게 올려놓고 그냥 정리를 하는 거구나. 그 비용이 저희가 이거 하나에 15만 원씩 합니다.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지금 바로 제가 기사님 요청할 거고요. 먼저 입금 먼저 드리고 기사님 요청해서 차는 바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 오늘 최대한 빨리 해보고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네, 마무리를 해요. 명의가 이전된 등록증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있어야지. 그걸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주시면은 바로 송금 준비하겠습니다. 입금 되셨을 겁니다. 저희가 빠르게 명의 이전해서요, 빨리 처리해드릴게요.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 가시고자 하시는 데가 지금 어디세요? 구이동 올림픽 대회원에서 내가 카카오톡 부를까 그냥? 잠시만요. 그 사람 가와야 가잖아요. 그렇긴 해서 구이동 한번 불러봐 주시면 딱 세우는 데.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가자, 동자. 여기 사모님 앉는 자리를 딱 앉았네. 나 보는 순간에 네. 그 개그맨 이용 사위 너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이용 개그맨 이용식. 이용식의 사위. 예. 근데 너무 닮았네. 깜짝 놀랐네. 딜러까지 하나 했어. 아, 그 정도였어요? 진짜 나중에 봐봐요. 진짜 닮았어. 제가 뭐 살면서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용식 사위분은 처음 아니요. 저 이게 눈매하고 웃는 모습이. 아,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카봄의 다른 차량이 궁금하신 고객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